네, 반갑습니다. 정리작업실입니다. 자, 오늘 66회 2일차입니다. 1일차 영상을 보셨죠? 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징들은 따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는 안 드릴 겁니다. 안 드릴 건데, 66회는 가장 큰 특징은 타임 차트가 2개로 나오기 시작한 회차입니다. 저는 66회 3일차 시험을 쳤고요. 2일차 시험 치신 분들도 지인 중에 계시고 1일차도 계십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회차라서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해요. 네, 기억을 더듬으면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타임 차트는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할게요.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저는 연습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Alt 1 누르셔서 변수부터 설정할게요. Ctrl L 쭉 누르시면 되고, 그럼 pb_a, pb_b, pb_c, ss_a, ss_b, ss_c, pl_a, pl_b, pl_c, pl_d, pl_e. 자, 그리고 디바이스는 P0, 그 다음에 P1, P2, P3, P4, P5, P20, P21, P22, P23, P24. 자, 이렇게 해주시고 IO 파라미터에 가셔서 모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사용하고 계시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타임 차트 해석하면서 바로 프로그램 작성할게요. 일단 타임 차트 첫 번째 겁니다. SSA가 ON이고 SSB는 OFF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임 차트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게 모두 다 제어하는 대상이 PLA 램프부터 PLE까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타임 차트 두 번째도 PLA부터 PLE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동작을 할 건지 제어 대상이 똑같은데 어떤 동작을 할 건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정회전 해야 될 모터하고 역회전 해야 될 모터가 구분되어 있으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지금 모터 한 개 가지고 정회전도 하고 역회전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회전을 하기 위해서 셀렉트 스위치 A를 ON을 했어요. ON을 하고 버튼을 눌러서 정회전이 된다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실수로 셀렉트 스위치 A도 키고 B도 켰어요. 그러니까 정회전하고 역회전 모두 다 ON 상태를 해놓고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모든 정회전도 안 해야 되고 역회전도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회전은 반드시 셀렉트 스위치 A는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B는 꺼져 있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건을 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F3에 SS_A는 켜져 있고 라고 해서 첫 번째 타임 차트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F3에 SS_B가 켜져 있고 어떤 동작을 이렇게 작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셀렉트 스위치 A랑 B가 모두 다 켜져 있다라고 하면은 둘 다 이쪽 동작도 그렇고 여기 동작도 그렇고 둘 다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66회가 처음 타임 차트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길게 하고 가요. 67회부터는 제가 이 설명을 안 합니다. 네, 영상에 당연히 없을 거예요.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타임 차트 같은 경우는 SSA는 켜져 있고 F4에 SS_B는 꺼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 상태일 때 PBA 버튼을 누른 즉시 PLA가 켜지고 그 다음에 1초 있다가 PLC가 켜지죠. 그리고 1초 있다가 PLE가 켜집니다. 그러고 1초 있다가 PLB가 켜지고 1초 있다가 PLD가 켜지네요. 자, 이게 순서가 오락가락하지만은 패턴은 비슷해요. 램프 순서가 이렇게 아름답게 순차적이냐 아니면 뒤죽박죽이냐 이건데 어차피 1초 간격으로 켜지는 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 푸시 버튼이 어떤 타이머적 동작을 해야 되니까 자기 유지를 무조건 거셔야 됩니다. Shift F1에 PB_A 그리고 F9에 M1으로 자기 유지 받을게요. 컨트롤 숫자 3 M1 이렇게 하겠습니다. F3에 M1 받고 F10 TON T1에 몇 초인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10초 정도 대략 잡을게요. 그리고 F6 쭉 누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기능장 준비할 때 안 좋은 습관이 뭐였냐면 이거를 자꾸 카운터를 세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초짜리인지 모르죠. 모르니까 셉니다. 자, 0초에서 그 다음 1초 그 다음에 2초 그 다음에 3초 그 다음에 4초 4초짜리 타이머네. 이러고 이걸 4초라고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초인지 모르면 그냥 임의의 초로 지정해 놓고 나중에 그걸 수정하는 편이에요. 자, F10에 이후 갔다 누가 T1이 0초 그러니까 누른 즉시 누가 켜지는지 볼게요. PLA가 켜지죠. 그러면 F9에 PL_A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F10 이후 갖다 누가 T1이 1초 이후가 되면 F9 누가 켜지는지 볼게요. 1초 이후에는 PLC가 켜지죠. PL 언더바 C 이렇게 켜집니다. 그 다음에 F10 이후 갖다 누가 T1이 2초 이후가 되면, 자, 여기까지가 1초죠. 그 다음에 다시 켜지는 걸 보니까 PLE죠. 그래서 F9 PL 언더바 E 이렇게 되고요. F10 이후 갖다 누가 T1이 3초 이후가 되면 PLB가 켜져요. 이거는 카운터를 직접 해보세요. F9 PL 언더바 B.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10 이후 갖다 누가 T1이 4초 이후가 되면 F9 PL 언더바 D 이렇게 됩니다. 불필요한 거 컨트롤 D 쭉 눌러서 제가 없애버릴게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4초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40 이렇게 초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쭉 가서 PLB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떤 순서대로 꺼지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67회부터 70회까지 영상을 미리 찍어서 올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63회부터 66회까지 영상을 신버전으로 다시 찍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67회부터 70회 문제를 본 입장에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라서 66회하고 67회하고 가장 큰 특징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66회 같은 경우는 켜지고 중간에 끄는 버튼을 누르면 켜지는 거 스탑, 그리고 이제 끄는 순서를 진행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 다 켜지고 난 이후에 끄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꺼지는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제 67회나 68회 때 나왔던 것들처럼 이제 켜는 타이머 해서 이렇게 램프를 동작시키고 중간에 다 켜지지 않았는데도 중간에 이제 끄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꺼지는 동작을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연습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66회 때는 지금 이런 것들만 적응을 좀 하시고 67회 가셔서 그런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접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끄는 타이머 만들게요. 자, 몇 칸 좀 띄워둔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다 작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SA는 켜져 있고 SSB는 꺼져 있는 상태에서 B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끄는 타이머를 동작을 하죠. 그럼 여기에 F6 제가 2번 누르고요. Shift F1 포지티브 잡겠습니다. PB 언더바 C인가요? B죠. B 버튼 누르고 F9에 M2로 자기유지 받을게요. 컨트롤 숫자 3 M2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F3에 M2 잡고 F10 TON T2에 몇 초인지 모르니까 제가 10초 잡겠습니다. 잡고 F6 쭉 누를게요. 자, F10 이후 갖다 누가 T2가 0초 이후가 되면 즉시죠. 즉시가 되면 F9 M100을 호출하겠습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스타일로 짜실 분들은 66회 1일차 영상의 중간쯤, 요 구간 중간쯤을 보시면은 제가 다른 방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방법 제일 잘 쓰시는 분이, 제가 어느 분 영상 하도 저도 PLC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인지 저도 이제 잊어먹고 있거든요. 태풍천하님이 이 방법을 간혹 좀 쓰시더라고요. 그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스타일로 짭니다. 자, M100을 호출하고 나면 누른 즉시 누구부터 꺼지냐면 PLA부터 꺼지죠. 그러니까 얘가 PLA 여기를 끈다는 얘기예요. F4에 M100 이런 식으로 꺼버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10 이후 갖다 누가 T2가 1초 이후가 되면 F9 M200 호출할 겁니다. 자, 제가 편의상 얘들을 다 호출을 미리 해 놓을게요. 자, 2초 이후가 되고 3초 이후가 되고 4초 이후가 되면 자, M300이 되죠. 그리고 M400 그리고 M500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마지막 거는 컨트롤 D 눌러서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1초 이후가 되면 누가 꺼지냐면 얘가 꺼지고 그 다음 꺼지는 애가 얘죠. PLC가 꺼집니다. PLC 얘가 F4에 M200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치채셨겠지만 켜는 순서대로 꺼져요 지금. 그래서 여기 F4에 M300 될 거고, 여기 F4에 M400 될 거고, 여기 F4에 M500 될 겁니다. 자, 이제 껐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61회하고 동일하게 이 버튼 눌러서 켜고 그리고 끄는 버튼 눌러서 다 꺼지고 다시 얘를 눌렀을 때 똑같은 동작이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동작이 다 끝나고 나면 초기 상태로 돌려놓는 게 좋아요. 웬만한 조건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초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작이 끝나고 나면 별도의 지시가 없는 이상은 버튼을 동작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동작 버튼을 눌러서 동작이 나오기 직전 초기 상태로 항상 돌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머 두 번째 게 모두 다 꺼졌다면, 여기는 4초죠. 자, 이게 모두 다 꺼졌다면 처음 이 동작하고 이 동작 자체의 뿌리를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작은 켜는 거는 M1 때문에 나오고 끄는 거는 M2 때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동작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M1과 M2의 자기유지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F4에 T2, 그 다음에 여기도 F4에 T2 이렇게 끊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SSA 켜져 있고 SSB는 꺼져 있는 상태에서 PBA를 눌러서 켠 이후에 끄는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재수 없으면은 이제 그 SSA 켜져 있고 SSB 꺼져 있는 상태에서 PBA 누르기 전에 PBB를 누르게 되면 램프 켜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얘가 타이머가 동작하면서 M100부터 M500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누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PBA를 눌러도 이 자체가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PBA를 반드시 눌러가지고 켜는 게 모두 다 끝났다면 PBB를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PBA를 눌러서 M1이 호출되고, 그죠? M1 호출된 이후에 얘가 모두 다 켜졌다는 말은 마지막 켜지는 게 PLD죠. PLD가 켜졌다면이라는 조건을 여기 주셔도 되고, 아니면 타이머 T1이 4초가 됐다면이라는 조건을 주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F10에 갖다 누가 T1이 40이 되면이란 조건을 주셔도 되고, 직관적으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접점을 줘요. F3에 T1에 A 접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제가 타이머 기초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 63회부터 65회까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타이머가 제한 시간까지 가면 자기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A 접점과 B 접점에 모두 다 신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호를 주겠죠. 그러면 그때 PBB를 누르게 되면 전기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M2를 살려서 이 M2가 끄는 것들을 동작시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주시면은 동작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타임 차트 첫 번째고요. 제가 이거를 경계를 짓기 위해서 타임 차트 1이라고 쓸게요. 자, 두 번째 여기가 타임 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타임 차트 할게요. 이쪽을 조금 줄여 놓을게요. 자, 두 번째 타임 차트는 SSA가 꺼져 있고 SSB가 켜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F4에 SS 언더바 A가 꺼져 있고 F3에 SS 언더바 B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 어떤 동작을 하는지 볼게요. 자, PLA의 동작 조건입니다. PBA 입력 1회당 1초로 변환하여 PBC 입력과 동시에 동작한다. 이거는 66회 1일차 지난 영상이죠. 지난 영상에서 봤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밑에 쪽 내용이 조금 복잡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쪽 부분부터 먼저 한번 켜놓고 시작할게요. 자, PBA의 입력 1회를 1초로 환산할 거니까 PBA의 입력이 몇 번 오는지 카운터로 잡겠습니다. 자, F3에 PB 언더바 A F10 CTU C1에 몇 번 정도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한 100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 PBA 누르면은 카운터가 1씩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카운터 1씩 올라간 거를 이제 타이머 초로 환산할 건데,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카운터는 1회지만 타이머에서 1초로 잡을 때는 1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1이 타이머에서는 10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같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F10 MUL 하셔서, 자, 순서는 이래요. MUL 띄우고 누구를 C1을 띄우고 10을 곱합니다. 그죠? 띄우고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저는 D1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이런 순서죠. 자, 그러면은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지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영상은 63회부터 보고 오시는 게 편해요. 제가 조회수 늘리고 막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매회 영상마다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면 1시간씩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BA 누르면 카운터가 잡히죠. 이 카운터 값을 여기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카운터 값에 곱하기 10을 하고 그 값을 D1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동작을 하면 됩니다.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PBC 버튼 입력과 동시에 동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PBC 버튼을 달아줄게요.
F10 버튼이 어떤 타이머적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유지를 걸어야 되죠. PBC가 포지티브니까 Shift F1에 PB_C 버튼 주시고 F9에 M3로 자기유지 걸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3 M3 이렇게요. 자, 그러면 M3를 받으면 F3에 M3를 받으면 F10에 TON에 T3 요렇게 타이머를 돌릴 건데, 이 타이머의 제한 시간은 D1 값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D1 이렇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F6 쭉 누를게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제가 누르는 거예요. 쭉 지우는 건 간단하거든요. 자, F10 이후 갖다 누가 T3가 0초 이후부터, 왜 0초 이후부터냐면 PBC의 입력과 동시에 동작한다 그랬으니까 버튼 눌리면 바로 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3가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3가 언제까지냐면 이 D1 값까지 계속 동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D1 값까지라는 걸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F9의 PL_A 이렇게 됩니다. 자, 불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지울게요. 자, 우선은 건드려야 될 게 조금 더 남았지만은 우선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네, 일단 다음 PLB로 넘어갈게요. 자, PLB 같은 경우는 PBB 입력 1회를 1초로 변환한답니다. 그래서 PLA의 동작이 종료된 후 즉시 동작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LB는 PBB 입력 횟수를 초로 환산한 만큼 동작하는데, 그 동작의 시작이 어디냐면 PLA가 모두 다 동작하고 꺼지는 그 신호를 가지고 PLB의 동작을 한답니다. 이해되시죠?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저는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진짜 나무랄 데 없는 시험이 이제 66회 때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거 이유는 67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욕을 좀 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지금 이 PL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PLA랑 B랑 둘 다 PBC 버튼으로 동작하니까 이거는 뭐 하나만 그냥 이래 두셔도 될 것 같고, PBB 버튼 입력 횟수를 카운터로 잡을게요. F3에 PB_B 입력 잡고 F10 CTU C2에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100 정도 일단 잡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타이머에서 쓰려면은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을 곱해줘서 그 10배 차이를 줄여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F10에 MUL 누구를 가지고 올 거냐면 여기 보시면 C2를 가지고 올 거예요. C2를 가지고 와서 10을 곱하고 그거를 D2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D 값은요 최소 5씩은 띄워서 쓰셔야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D1 다음에 D2를 쓰는 게 아니고 D10을 씁니다. 그냥.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PLB의 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PLB의 타이머 동작을 만들게요. 타이머 동작 만들 건데, PLB 같은 경우는 PLA 동작, 이 동작이 완료된 이후에 동작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 T3가 모두 다 되면 F3, T3의 A 접점을 가지고 와서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F10에 TON, T4에 주기는 D10번이죠. 여기 있는 D10번. 네, 요렇게 타이머 만들고 F6 하나만 만들게요. F10에 이후 갔다 누가 T4가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4가 D10번 값까지 켜질 겁니다. 누가 켜지냐면 F9의 PL_B 얘가 켜지는 거죠. 자, 쉽죠? 네. 안 쉽나요? 자, 요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 초기 상태로 돌리는 걸 할 겁니다. PBC 버튼을 통해서 PLA 동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PLB까지 동작이 이어져서 나오죠. 그러니까 PBC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동작은 PLA부터 PLB까지, 그러니까 PLB가 동작이 끝나야 모든 동작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PLB까지 끝났다면 PBC 버튼을 누르기 전처럼, 마치 누르기 전처럼 초기 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PBC 버튼을 눌러서 M3가 살았다면 M3 살고, 그래서 이 동작이 나오죠. 그러면 이 동작 끝난 타이머 신호 가지고 여기서 이어서 이 동작이 또 나올 거죠. 그죠? 그러니까 M3를 죽이면 마치 처음 화면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으신다는 거죠. 그럼 누가 끊느냐? 마지막 동작이 T4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T4 신호를 가지고 F4의 T4 여기 자기유지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 카운터 값의 변화는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SSC 입력 시 모든 카운터 값 초기화지, 그 동작 이 PBC를 눌러서 나오고 난 이후에 동작이 모두 끝나고 나면 카운터 값은 초기화로 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동작 버튼에 대한 리셋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별도로 뭐 더 하실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PLC부터 PLE까지 출력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줄이고 여기에서 만들게요. F4에 SS_A는 꺼져 있고 F3에 SS_B는 켜져 있는 상태에서 PLC 같은 경우는 not PLA죠. 그러니까 PLA의 반전인 거예요. 부정. 그러면은 F4에 PL_A, F9 PL_C 이렇게 갑니다. 자, 간혹 가다가 여기 이렇게 주시고 여기에 반전기호 주실 때가 있어요. 반전기호가 Shift F9던가. 잠깐만요. 예, 여기 있네요. Shift F9입니다. 이렇게 반전을 주면 이 신호가 들어와야, 그러니까 SSB가 켜져 있고 PLA가 켜져 있어야만 얘가 켜지죠. 근데 얘 두 개가 켜져 있어서 얘가 켜져 있어야 될 조건이 되면 이 반전 때문에 꺼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출력에 반전을 주는 게 이 반전 기호인데, 저는 이 반전 기호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쓰시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이 약간의 이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F4 이렇게 해서 B 접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냥 PLA에 대한 반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냥 PLA가 꺼져 있으면 얘는 켜지고 얘가 켜져 있으면 얘는 꺼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고 말죠. 자, F6 제가 몇 개 더 누른 다음에 PLD 같은 경우는 not PLB니까 F4에 PL_B에 F9 PL_D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PLE 같은 경우는 not PLA와 PLB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메모장 하나 켜서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아주 오랜만에 메모장을 켰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not 그 PLA와 그 다음에 O와 PLB죠. PL-B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논리식으로 쓸게요. 그냥 PLA와 PLB의 O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를 A로 잡고 얘를 B로 잡겠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A 플러스 B의 전체 부정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얘가 누구냐면 PL2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자체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죠? 드모르간으로 정리를 하면 A 도트 B의 각각의 부정 이렇게 나갑니다. 얘가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이렇게 변환을 줄 겁니다. 정말 죄송한데 지금 드모르간 정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신다면, 필기 때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기의 필답에서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PLC에서도 조금은 쓰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얘를 가지고 제가 PLC에서 지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구성 이 그대로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F3에 PL_A 그리고 F6 하나 더 눌러서 F3에 PL_B. 자, 얘들 두 개가 F9 PL_E로 나가는 겁니다. 대신에 나가는 전체 부정이니까 이 나가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반전 기호를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조건하고 드모르간 정리를 하면 어떤 역할이 똑같냐면은 F4에 PL_A, F4에 PL_B, F9 PL_E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부정 기호를 쓰게 되면 에러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제가 몇 회였던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에러가 몇 번 정도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논리식을 표현하자면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출력이 좀 다른 결과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기호를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부정기호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요 내용 안 쓰고 그냥 드모르간으로 정리를 해서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줄여버립니다. 얘들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냥. 자, 그렇게 해주시면은 출력 정리는 타임차트 두 번째 건 별도로 건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SSA가 켜지거나 SSB가 꺼지거나 그럴
그리고 SSC가 켜지거나 했을 때 카운터 값 리셋 잡는 걸 할게요. 자, 첫 번째 SSC가 켜졌을 때니까 F3에 SS_C에 A 접점 주시고 Shift F4에 C1 리셋 잡고요. 카운터 리셋을 하나 더 해야 되죠. Shift F4에 C2도 리셋을 같이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SSA가 켜질 때니까 F3에 SS_A가 켜졌을 때, F4 SS_B가 꺼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카운터 값을 리셋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저는 출력 정리할게요. 자, 여기는 M10번대, 그리고 여기는 M20번대 쓰겠습니다. 자, M11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A, B, C, D, E가 아니에요. 지금 A, C, E, B, D입니다. 예, 이걸 잘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자, PLA는 M11, 그 다음에 PLC 같은 경우는 M13, PLE는 M15, 그 다음 PLB는 M12, PLD는 M14 이렇게 됩니다. 요거 실수 간혹하면 이제 조지는 겁니다. 자, 얘는 M21, PLB는 M22, PLC는 M23, PLD는 M24, PLE는 M25. 자, 출력 정리할게요. F3에 M11하고 F3에 M21하고가 F9 PL_A로 출력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 좀 할게요. 저는 복사하지만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꼭 하십시오. 그래야 타이핑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자, 끝자리 2, 끝자리 2, 끝자리 2, 끝자리 2. 끝자리 2 어떻게 하는지 영상 좀 다른 회차들 보면 제가 설명을 좀 합니다. 제가 출력 나중에 길게 나올 때는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끝자리 2, 끝자리 2. 여기 아이고 죄송해요. 끝자리 전부 2로 해버렸네. 끝자리 3, 끝자리 3. 여기는 끝자리 4, 끝자리 4. 여기는 끝자리 5, 여기는 끝자리 5. 자, 얘는 PLB, 얘는 PLC, 얘는 PLD, 얘는 PLE 이렇게 되죠. 자, 끝자리 1, 끝자리 2, 끝자리 3, 끝자리 4, 끝자리 5. A, B, C, D, E.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한 칸씩 제가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칸씩 왜 띄우냐면 한 칸씩 띄워놔야 수정을 할 때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수정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붙이는 거죠. 자, 저는 인간인 이상 모두 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들 요인을 대부분 다 없애고 갑니다. 웬만하면 다 없애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습관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시험은 내가 굉장히 아무리 잘해도요, 시험에서 미끄러지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대도 하나 실수 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잡고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시뮬레이션 바로 할게요. Alt TS 기다렸다가 화면 바뀌면 엔터 칠 겁니다. 엔터. 그리고 다시 바뀌면 엔터. Alt MI. 자, 그러고 이제 도면 보면서 할게요. SSA가 켜져 있고 PBA를 누르는 순간부터 A, C, E, B, D 켜지겠죠. 네. 그리고 다 켜진 상태에서 PBB를 누르면은 A, C, E, B, D 이렇게 꺼지는 거죠. 자, 제가 다시 눌러서 켜고 있는 중간에 B를 눌러도 꺼지는 경우는 없죠. 제가 다 켜지고 난 이후에 PBB를 누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PBB를 누르고 있고 꺼지는 중간에 PBA 눌러도 별다른 동작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PBA 눌러서 동작하고 있을 때 SSA를 끄면 모두 다 꺼져야 정상입니다. 자, SSA 다시 켜고 PBA 눌러서 동작이 나오고 있는 중간에 SSB를 켜게 되면 마찬가지로 모든 동작이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SSB를 켤게요. 자, SSB를 켜게 되면은 지금 PLC와 D와 E는 자연적으로 모두 다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보자. 아까 참 이거를 갖다 검증을 안 해봤네요. 제가 타임 차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드모르간 정리를 하게 되면 PLA와 PLB가 꺼져 있을 때만 얘가 PLE가 켜지죠. 그러니까 지금 꺼져 있는 구간 보면 PLA가 켜졌기 때문에 꺼졌죠. 그 다음 PLB가 켜졌기 때문에 꺼졌죠. 그리고 또다시 켜져요. 켜지는 이유를 보니까 PLA와 PLB가 모두 다 꺼질 때만 얘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꺼졌죠. 꺼지는 게 PLA가 켜졌으니까. 그 다음 PLB 여기도 꺼졌죠. 꺼진 이유는 PLB가 꺼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타임 차트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타임 차트 두 번째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 볼게요.
자, PBA를 3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은 카운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카운터 변화값이 자, 한번 누르면 1, 자, 다시 누르면 2, 다시 누르면 3 됐죠. 자, 카운터 값이 3이 됐고 그 3을 여기로 가져갔죠. 여기에 3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D1은 30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BB 버튼을 2번 누를게요. 한 번 누르고, 네, 한 번 누르고. 자, 그러면 카운터 여기가 1이 잡혔죠. 자, 떼고 다시 누르고 2가 됐죠. 네, 다시 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운터 2의 값을 여기 가져가고 얘가 10을 곱해서 여기 D10번에 20이라는 값을 가져간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PBC 버튼을 누를게요. PBC 버튼을 누르게 되면 PLA가 3초 동작, 끝나면 PLB가 2초 동작, 그리고 모두 다 초기화. 자, 동작이 끝나고 나서 다시 PBC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카운터 값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마찬가지인 동작을 또 해야 되죠. 네, 요렇게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카운터 값이 3과 2로 되어 있는데 SSC를 켜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켜게 되면 네, 꺼지는 걸 볼 수 있죠. 제로로. 그러고 나서 제가 SSC를 다시 오프로 돌리고 마찬가지로 카운터 1 잡고 그 다음에 카운터 1 잡고 이렇게 해서 카운터 값 1씩 올리고 이제 동작을 해볼게요. 동작하는 중간에 SSA를 켤 겁니다. 자, 동작 그리고 SSA를 켜고 그러면 완전히 꺼지죠. 다시 SSA를 끄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카운터 1 또 올립니다. 여기 그 다음에 또 PBB를 눌러서 또 카운터 값을 1을 올려요. 그 상태에서 동작하고 있다가 SSB를 완전히 꺼버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SSB를 끄면 네, 모두 다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대부분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깜빡하고 설명 안 드린 거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66회 1일차 때는 설명하고 지금은 안 하는 건데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66회 1일차 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PBC 버튼을 눌러서 이 동작을 하기 전에 PBA와 PBB를 각각 한 번씩이라도 눌렀다면 PBC 버튼을 눌러서 동작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운터 값을 1로 바꿀게요. 그냥 100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다가 F3에 C1A 접점과 F3에 C2의 A 접점을 같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PBA를 한 번이라도 눌러서 그 C1이 카운터 1이 잡혔다면 여기에 전기가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거고 PBB를 한 번이라도 눌렀다면은 C2가 카운터 1이 잡혀서 여기가 열릴 겁니다. 전기가 갈 수 있는 길이. 그때만 PBC를 눌러서 이 M3를 동작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럴 경우는 굉장히 작은데 우리가 한 번씩 고려는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고려냐면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직접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예, PBA를 제가 3번 누르고 PBB를 3번 눌렀다 칠게요. 각각 3번을 눌렀어요. 눌렀고 PBC를 눌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동작이 진행할 겁니다. 주기는 어떻게 돼요? PBA를 3번 눌렀기 때문에 3초 주기를 여기 가져가죠. 근데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 PBA를 버튼을 눌러서 카운터 값 변화를 시켜버리면 여기가 3초가 나올까요? 카운터 값 변화된 만큼 나올까요?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이게 왜 장담을 못하냐면 언제 눌러지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후반에 누르면은 카운터 값 변화가 없을 거고, 그죠? 여기 D 어드레스 값이 변화가 없을 거고, 동작 시키자마자 바로 누르면은 뭐 변화가 좀 더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안전장치를 하냐면 이거는 66회 1일차 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에요. PBC 버튼을 눌러서 M3가 동작을 해서 이 출력이 나가고 있다면 그때는 PBA와 PBB의 카운터 값을 변화를 못 시키도록, 그러니까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이 카운터 값들이 변화가 안 되도록 막아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PBC를 눌러서 M3가 살았다면 전제 조건이니까 얘들 자체의 B 접점을 각각 여기다 걸어줄 거예요. F4의 M3의 B 접점, 그리고 F4의 M3의 B 접점. 그러면 M3가 살면 여기 두 개는 전기가 끊기죠. 전기가 끊기고 나면은 PBA와 PBB를 아무리 눌러도 카운터 값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66회 1일차 때 설명을 못 드렸네요. 죄송하기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관님들이 동작하고 있는 와중에 저런 것까지 눌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모릅니다. 사람 일은.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고 저런 안전장치 하나씩은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66회 3일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